네,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빅 이벤트 데이가 있었죠. 뭐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죠. ETF가 상장이 돼서 오늘 상당히 많은 ETF에 대한 관심들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죠.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었던 하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가총액 키 맞추기 차원의 어떤 또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뭐 질이라고 그럴까요? 시장의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오늘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주도 섹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한, 그리고 뭐 일부 뭐 작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뭐 특별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종목들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아침 대비해서는, 개장 대비해서는 평가 금액이 좀 낮아졌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오늘 빠졌습니다. 오늘 대략 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10배 이상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빠지는 것이 단순하게 약보합 정도 빠지는 것이 아니라 7, 8% 정도씩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10% 이상 빠진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빠질 때 전체적으로 특정 섹터, 특정 업종만 이렇게 조금 빠지고 나머지들은 좀 버텨주면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송곳니 있잖아요. 이빨에서 송곳니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이제 쪼갤 때 송곳니 같은 경우 이렇게 뽑아서 나왔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편하게 어금니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주식 시장의 조정, 그러니까 빠진 종목들을 놓고 보면 보통 곳곳에 송곳니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송곳니가 아닌 어금니 같은 느낌이 받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짓눌리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물론 일부 섹터들 같은 경우 약보합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코스닥을 필두로 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까지도 많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밀렸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을 앞부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수가 7천을 넘은 다음에 8천, 뭐 이것을 지금 이제 굉장히 8천을 넘은 상태에서 이제 9천까지 굉장히 9천 부근까지 오늘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시장이 6천에서 7천을 넘은 상태에서 7천에 대한 안착 여부가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8천까지 금방 왔죠. 8천에서 온 다음에 8천에서 9천 오는 건 더 빨리 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씩 올라가다 보니까 두 종목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천까지 하면서 이제 만 포인트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부분들이 있고, 포모 현상들이 극심하게 느껴진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하는 뭐 유튜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극심한 포모 현상을 느낀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잠깐 접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까지 포모 현상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뭐 언제든지 주식할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참 편안하게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뭐 내가 원할 때 주식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좀 쉬었다가 필요할 때 하고 아닐 땐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야 이거 안 한 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번 결정은 좀 잘못됐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그렇긴 했지만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몰고 간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포모 현상이 느낄 정도까지였죠.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 극심한 포모 현상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얼마나 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이 정도면 지금 시장이 조금 너무 단기 과열에 접어든 거 아닌가라고
확연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더 이상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을 던지면 이게 주먹이죠. 공을 던지면 공이 힘으로 가다가 강력한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뒷바람이 불게 되면 공이 더 높이 올라가다가 바람이 멈춘다라든지 힘이 소진되고 나면 이제 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끌어올렸던 동학개미운동의 동력이 어디서 상실됐죠?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서학개미 운동이 또 벌어졌죠. 서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국내장에서 이제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유행했죠. 국제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수급이 미국으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수급이 이제 떨어지면서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역할이 나타났죠. 지금도 AI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일단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언제 주가가 꺾일 겁니까? 반도체 주가가 언제 꺾일 겁니까?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수급 논리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파르게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오면 몇 프로 오른 거죠? 50%가 오른 겁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에 사서 30만 원이 올랐다라면 30만 원까지 와 있다면 50%가 오른 거죠. 30만 원에 신규를 매수해서 40만 원까지 가면 몇 프로가 오른 거죠? 30%가 오른 겁니다. 40만 원에 사서 50만 원이 가면 몇 프로가 오른 거죠? 20%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만 원 상태에서 30만 원까지 볼 때는 50%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죠.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 목표 주가는 50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나는 거기까지 안 보고 40만 원까지 본다라고 하면 30% 목표 수익률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40만 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40만 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40만 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20만 원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이 따블이 난 상태고요. 수익이 따블이 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언급드렸던 영업이익률이 꺾였을 때 따블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화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목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몇 프로냐? 20%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40만 원에 주식을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50만 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일단 50만 원 언저리라고 보면 40만 원 언저리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내 삼성전자 주식을 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결론은 그런 거 상관없어. 어쨌든 20%가 수익이 나던 10%가 수익이 나던 수익이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40만 원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차영주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 나는 40만 원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40만 원 부근에 있어서부터는 매물들이 나오고 그것을 지금 내가 이 매물을 받아냈다가는 오히려 변동성만 키울 거야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을 못 이겨내는 분들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장에 있어서 수급이 꼬이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금 구간이 지수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8,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0,000포인트 가려면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 한 15%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난 여기서 한번 차익을 실현해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4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지수가 10,000포인트 간다라는 시점이 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동학개미운동 때 삼성전자가 왜 9만 원에서 멈췄을까요? 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이제 매물들을 출회했던 거죠. 그런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는데 소부장이 먼저 꺾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소부장들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큰 상황들을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 먼저 꺾였어요. 소부장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소부장을 팔아서 반도체를 샀다라는 분들, 오늘 뭐 레버리지 ETF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소부장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들이 빠르게 나타났다. 그거는 성장주 섹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장주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섹터에서도 오늘은 주도주보다는 비주도주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가 다시 이제 반등세를 나타나면 이렇게 비주도주인, 그러니까 반도체가 형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형이고 소부장이 아우라고 하면 성장주가 이제 대표주가 이제 형이라고 그러고 비대표주가 아우라고 그러면 형이 올라가면 아우가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형 아우 둘 다 이제 밀렸으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아우가 밀림으로써 형을 끌어내릴까요? 요게 이제 내일 모레가 관전 포인트다라는 거죠. 목금으로 넘어가는 관전 포인트가 된다. 6월로 넘어가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우가 밀리면서 형을 끌어내린다라면 오늘이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단기 변곡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단기 변곡점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꺾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의 블랙홀과 같은 주도주 쏠림 현상은 당분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시장에 있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거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찝찝하죠. 뭔가 좀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 주도주가 간다라고 보기 어렵죠. 외국인의 매수세와 매도세들도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가 오후 들어서 그것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락 종목에 대한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락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고 특히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출시되면서 하루짜리 코스닥에 대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죠. 하루짜리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외에 대해서는 반등 움직임이 여전히 못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코스닥이 자꾸 이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까지 끊어놓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죠. 자, 근데 이제 수급의 블랙홀에 대한 부분들은 요게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시장이 빠질 땐 다 같이 빠집니다. 시장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을 주고 나면 주도주가 이제 매수 가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신규로 자금이 있다라면 1,000만 원 정도 자금이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코스닥 사겠습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질문을 드렸다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 사겠다.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으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싸졌다라는 인식들이 들어가면서 코스닥을 사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금요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코스닥이 좋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이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차트가 이렇게 낮아졌어, 이렇게 절대 가격이 낮아졌어, 이런 인식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 1,0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읽어내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현재 수준의 삼성전자가 오늘 약간 올라가다 힘이 조금 소진됐다 해서 바로 들어갈 건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조금 이번 주 조정이 나와서 만약 오늘 미국장 또 모르겠죠. 이번 주 조정이 그러니까 오늘 또 미국장 봐가지고 IT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30만 원 잠깐 하회하면 30만 원 하회할 수도 있죠.
그럼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게 상당히 이제 애매해진 쏠림 현상들이 시장에서 계속 시장을 올바로 보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까요? 올바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풀려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삼성전자 쏠림 현상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해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라는 거죠. 오늘 또 만났던 분들 얘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5월달 초에 이제 조금 약간 그 갭 메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역시 갭을 안 메우고 지금 올라가는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가가 50만 원이면 50만 원까지 가보고 근데 원래 이제 조정 없이 가면 우리가 이제 갔다가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쏠림 현상들은 일단 주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여타 종목들은 더 안 됩니다. 여타 종목들은 더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적극적인 편입을 하고 나머지 업종,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관망하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나타내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오늘 LS일렉이 지금 이제 수주 정정 공시가 나왔죠. 여러분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주 정정 공시가 나와서 또 그것도 시장에 있어서 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일 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뭐 빠지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종목 팔아서 삼성전자 가는 거죠. 다른 종목 팔아서 삼성전자 가는 그런 방식이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지수 ETF를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아니라 지수 ETF를 삼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지수가 지금 현재 7천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거 말고 여타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 갖고 있는 거 갖고 그렇게 지수 모멘텀과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지수만큼 여러분 계좌에 수익이 났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ETF를 샀다라면 지수가 올라간 만큼 오롯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지수를 추정한다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정하는 전략 외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요? 이 겁이 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략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제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수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차기 주도주를 찾는 움직임들 질문들 많이 합니다. 차기 주도주를 찾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는데 제2의 반도체가 뭘까요? 그 질문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로봇일까요? 원전일까요? 제약바이오일까요? 2차 전지일까요? 이게 다 질문 받았던 질문지에 있었던 거예요. 로봇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체할 것인가? 원전이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대체할 것인가? 2차 전지가 대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을 받았던 거죠.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주, 지금 이제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익 모멘텀이 있잖아요. 확실한 이익 모멘텀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이건 성장 섹터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우리가 모멘텀 주식이지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일부 우리가 임상에 성공한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DNC 파마텍 같은 경우 오늘 임상 이상에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임상 이상이에요. 임상 3상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익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주도주만큼 쏠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삼성 SDI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스메이커가 꺾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과 관심이 같이 맞물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익만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이 이익이 나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때로는 관심이 없었을 때 쌌을 때 사가지고 관심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것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수익이 더 나니까.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들은 정말 우픈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이제 차분하게 보시는 분인데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A인데 A가 이제 B한테 야 오늘 아침에 뭘 한번 사봐라고 얘기하니까 B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오후쯤에 들어와가지고 야 난 네가 얘기하길래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그런 건 줄 알았어. 차라리 네가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 그랬으면 오히려 수익이 났을 텐데 네가 얘기한 종목은 생각 그거보다 수익이 안 나더라. 지금 같은 날 왜 개별 종목을 얘기하니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A의 변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굳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고 틈새 시장에서 틈새 종목을 가지고 그래도 용돈벌이가 됐던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나는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못 올랐다고 오히려 타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B라는 분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얘기한다? 이거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둘 다 어떤 말이 맞고 틀리고의 부분이 아니라 둘 다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롯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자, 제2의 땡땡땡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어에 썼듯이 이익 모멘텀이 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제2의 땡땡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익 모멘텀이 과연 뚜렷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땡땡땡이 이익 모멘텀이 없고 특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오로지 어디에 쏠려 있다? 반도체에 쏠려 있고 성장주 섹터에 쏠려 있다라는 측면으로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투자 단계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전 닉스를 산다라는 것들 공격적인 단계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금을 조금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자금을 조금 구분하자라는 건데 내가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원금을 삼전 닉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뭐 그런 것은 삼전 닉스 비중이 작거나 삼전 닉스를 포함 안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는 주린이인데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삼전 닉스를 조금 매매해봐야 되는 거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삼전 닉스를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자, 이익 금액으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2월달, 3월달에 이제 리포트 읽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강의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올려드렸는데 주식 공부할 때는 4가지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공부할 때는 4가지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기본적 분석, 두 번째가 기술적 분석, 세 번째가 계좌 관리, 네 번째가 심리거든요. 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계좌 관리, 심리 이 4가지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만 공부하면 주식 투자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지만 여기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디서 부딪히죠? 심리에서 부딪히죠.
그다음에 이제 계좌 관리에서 계좌 관리 이제 손절매, 분산 투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손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좌 관리인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익 금액으로 투자 성과를 이제 극대화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인 상태에서 500만 원 이익이 났다. 500만 원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라면 삼전직스가 비중이 작거나 삼전직스가 없으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삼전직스를 사는 거예요. 1,500만 원어치 삼전직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비중은 오히려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1,500만 원이 이제 지금 내 원금이 그러니까 내 금액이 되니까 내 평가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그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삼전직스를 사야 되는데 좀 불안해요. 그래서 계좌를 심리 회계를 하는 겁니다. 자, 내 원금은 1,000만 원이니까 이건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나는 이거를 일단 원금 보존 법칙으로 적용할래라고 하는 거고 500만 원은 내가 벌어들여서 내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번 돈이잖아. 이건 다 까먹어도 내가 뭐 속은 쓰리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심리회계 단계인데요. 심리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직스가 됐던 아니면 삼성전기가 됐던 LG이노텍이 됐던 이런 종목들 LG전자가 됐던 이런 종목들 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삼으로써 공격적으로 내가 이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늦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늦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늦었을지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내 1,000만 원을 건들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삼전직스, 뭐 삼성전기, LG 이런 거 지금 차트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빠르게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항상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계좌에서 없거나 보아왔던 분들은 다 껄껄껄 아닙니까?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이죠. 껄껄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껄껄껄이라는 생각은 안 고쳐져요. 저도 주식을 이제 30년 어느 정도 넘게 했는데 지금도 껄껄껄은 못 고칩니다. 껄껄껄을 고치는 방법은 유일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매수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껄껄껄이 안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또 나타날 수 있죠. 아,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가 든다라는 것은 껄껄껄보다 더 괴롭습니다. 껄껄껄보다 더 괴로운 심정인데 그때는 손절매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비유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데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끌어주는 말 같은 거 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말 타는 거 말고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말을 타고 이게 막 달리지 않습니까? 따그닥 따그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더군다나 달리고 있는 말에 뛰어 올라간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못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말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죠. 멈췄을 때 내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손절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니고 숙련된 분만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어요. 그거는 손절매를 잘하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잘하시는 분만 올라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타셔야 되고 로스컷을 거는 거죠. 손절매를 거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를 결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좌 관리 기법이거든요. 계좌 관리 기법인데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라면 번 금액 그러니까 심리 회계상 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원금은 빼놓고 내 원금은 뭐 ETF를 산다라든지 안정적인 걸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번 돈은 좀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 번 돈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지만 이걸 다 날린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해서 로스컷을 걸어가면서 내가 매매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수익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전에는 겁이 나서 내 돈이 원금이 깨지는 것 같고 내 돈 평가 금액이 깨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이 만약에 꺾였다라든지 보수적인 장에서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전직스를 사신 분들이 오늘 다 수익이 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이 네 종목 사셨던 분들,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셨던 분들이 단기간에 30~40% 수익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조금 지금 시장이 조금 뭐 내일 정도 조정이 좀 살짝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 내일 살짝 나오지만 내일 오후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때 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좌를 분할하는 겁니다. 신규 계좌를 활용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에서 거래하신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탕으로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 계좌 개설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좌를 이제 해보는 거죠. 이게 증권사를 바꾼다라는 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각 증권사마다 기본적인 툴은 같습니다만 운용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뭐 매수 버튼은 어디에서 눌러야 되는지, 잔고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익숙치 않은 것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좌 관리와 관련된 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계좌 관리와 관련된 책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뭐 밀려 있는 책들이 있어서 그걸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 계좌 관리하는 법에 대한 책, 뭐 심리와 관련된 책들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도 있고 심리와 관련된 책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조금 읽는 것도 좋고요. 제가 볼 수는 우리나라 뭐 박 무슨 의사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심리 책을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마틴 프링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프링이 쓴 심리 책 이것도 절판된 책인데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심리.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데요.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교육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레버리지 ETF 같은 게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횡보하면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횡보하면 계좌가 녹아버리는 거고 등락을 거듭할수록 계좌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매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ETF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익 금액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ETF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현금으로만 사면 1일차 100이면 100에서 110인데 이거 좀 오타가 났네. 110인데 100에서 10% 올라가면 110이죠. 그다음에 2일차 10%가 떨어지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원 지수에서 10%가 올라면 110입니다. 이건 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10이 됐다가 100이 된다라는 거죠. 수익률을 따지면 10%가 올리고 9.98%가 빠진 겁니다. 9.98%가 마이너스가 돼서 100이 되는 건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냐면 20% 올라가니까 120이 되는 거예요. 120이 되는 건데 120에서 9.09%의 2배니까 1818이 빠지는 겁니다. 1818이 빠지다 보니까 9818이 되는 거예요. 9818이 됨으로써 내 계좌가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지거나 떨어졌다 올라가도 100이 안 돼요. 떨어졌다 올라가도 100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산수니까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랐다 떨어졌다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 ETF를 단기간에 옆에서 A라는 친구가 50%가 벌었는데 나는 50%를 못 벌었어.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내가 한 30%, 그러니까 원 계좌가 30% 올라가면 난 60%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50% 벌었지만 나는 단기간에 60%를 통해서 그들을 따라잡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 상품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 꺾였잖아요. 오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겁니다. 만약에 내일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숫자가 계좌가 뭐 이렇게 까진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퍽퍽퍽 밀릴 겁니다. 퍽퍽퍽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이 났었던 구간, 번 구간 내에서만 한정돼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등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락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선 등락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아니 지수가 8천에서 9천 변동성이 생겼는데 지금은 조그만 변동성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져요. 조그만 변동성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버스 그러니까 곧버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못 버티는 이유가 그거죠. 곧버스 같은 경우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좌가 녹아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유쾌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이 유쾌하게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또 일부 투자자분들은 야, 지금 내가 조금 시장에 느낌이 조금 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보면서 시장 상황을 좀 판단하시고 지금부터 시장 상황은 생각보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재 주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